자, 오늘 오부 하기 전에 오전 11시 반에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윤앤황의 레드문 라이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버퍼링이 방송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니 한 2, 3분 진행되면서 중국의 미세먼지를 이야기하고 문재인의 무능을 탓할 때 갑자기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이후에 생방송을 복구하려고 한 30분간 노력했습니다마는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요. 내부의 생방송 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이나 또 인터넷망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버퍼링이 진행되다가 끊어졌고 이후에 다시 생방송을 복구하기 위해서 유튜버 생방송 스트리밍을 계속 시도했지만은 결국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녹화로 윤앤황의 레드문 라이징을 방송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일종의 방해, 작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원인을 빨리 진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 손혜원으로 또 덮였습니다만은 이미 신재민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끝까지 갈 것인가 의문이 많았지만은 21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 오전 10시에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자변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김태우, 신재민 등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은 17일 그러니까 어제 4차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이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해서 민간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로 공개를 한 것이 어제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신동아는 월간지니까 새로 발간되는 월간지에 공개되는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일간지로 좀 내지 종이로 내지 않고 신동아에 내면서 그 인터뷰한 기사를 이제 어제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태곤 전 특감반 데스크가 입을 열면 현 정부가 큰일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곤은 또 누구인가? 자, 조국이 민정수석이고 박형철이 반부패 비서관이고 박형철 밑에 특감반장으로 이인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만뒀지요. 자, 박형철도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밑에서 국정원 댓글 등과 관련한 이 팀의 차장을 맡고 있었죠. 부팀장을 맡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인걸도 검사 출신입니다. 자, 그 이인걸 반장 밑에서 일종의 상황을 보는 8명이 밖으로 나가서 정보를 입수해오면 이제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서 올려주고 또 이 각종 입수되는 상황, 동향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역할을 김태곤이라는 검찰 수사관 출신 5급이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은 6급이니까 이 5급이 이인걸이 밑에서 실무적인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곤이 특감반 전체의 동향 첩보를 받았고 그 내용 중에는 조선일보 방 회장의 동생인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이 가양대교에서 뛰어서 자살을 했죠, 작년에. 그 집에 좀 트러블이 있었죠. 그 자살 동향까지도 확인을 받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작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사를 받았지요.
이 울산시장 수사 동향까지 보고를 받았고, 또 청와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업 등의 갑질 등도 이렇게 조사하라. 또 채용 비리도 조사하라. 가상화폐도 조사하라고 이 테마를 주면서, 주제를 주면서 민간 사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동아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또 보고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 민간인 동향이나 이런 첩보 생산 등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고, 잔여 임기가 많이 남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라고 했고, 자, 환경부는 기관장 사퇴 동향을 자기가 가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제공했다. 공항철도 감찰 지시는 의의가 없어서 거부했다. 주식회사인데 왜 감찰을 하느냐.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고 청문회 때는 대질 정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제가 조경태 한국당 의원과 인터뷰에서 조 의원이 특검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면서 이 사람을 출연시켜서 TV 앞에 생중계로 정언들과 이렇게 대질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이런 일들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자, 경기도 용인에서 김 수사관과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는데요. 당당한 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기자가 물으니까, 이 인터뷰한 허만섭 이 신동아 기자는 저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기사를 아주 잘 썼어요. 자, 자기가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10살에 마산으로 이주해 창원 경상고와 진주 경상대를 나왔고 검찰 9급 공채에 합격해서 2년 뒤에 9급으로 있으면서 다시 시험을 공부해서 7급 공채에 합격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6년간 대검 중수부의 수사관으로 일할 때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 문정권의 하수인, 그 윤석열 중수 1과장과 손발을 맞춰서 그 밑에 있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비리 2006년 수사에도 참여했다. 노무현 정권 때 정몽구 회장이 잠깐 구속이 됐죠.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수사하고 계좌 추적 업무에 발달하는 평이 있고 경남 TO로 민정수석실에 발탁됐다. 특감반에. 그 경남 TO라고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설업자라는 사람도 그냥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뒤에 건설업자가 아는 사람도 그냥 사람이 민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연결해줬다는 민간인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엔 특감반에 일하다가 우병우한테 쫓겨났다. 2014년에 우병우 비서관이 처음 왔을 때 정윤회 문건 수습 차원에서 민정라인에 파견된 사정기관 20명을 쫓아냈는데 그때 쫓겨났다. 원래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사원, 청와대 경호실에서 직원들을 특감반에 이렇게 파견했는데, 자, 우병우 때는 특감반이 15명 정도였다. 그리고 대체로 경찰이 좀 많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는 아예 다 빼고 검찰, 경찰 출신으로만 특감반을 구성했다. 이렇게 한 부분은요, 조직의 생리를 알고 정치적 생리를 아는 사람만 두고 나머지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 안 쓴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검경 출신들을 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 박영철 산하의 이인걸 특감반장, 이 사람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라고 2급 행정관입니다. 특감반 데스크는 김태곤, 검찰 5급이, 그리고 그 밑에 검경에서 파견된 8명으로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서로 이렇게 가고 싶어 했다. 이 검찰 안에서. 그리고 검찰 각 부서나 지부에서도 서로 자기 사람을 보내려고 했다. 김 수사관도 2번이나 근무했고 중간에 쫓겨나서 자존심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가고 싶었고, 또 이 청와대 일을 잘해서 5급으로 승진하고 싶었다. 자, 특감반은 어떻게 이렇게 중원했냐니까,
청와대가 검찰 6급 수사관들한테 대검찰청을 통해서 특감반 근무를 희망하면 신청해라고 과거에는 아름아름으로 라인으로 갔는데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자기가 최종 면접에 올랐고 20분간 박영철, 이인걸이 면접을 했고 실적을 언제 내냐 하니까 당장 낸다니까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와서 월요일부터 출근하랬다. 뭐 그게 아니라 부산 라인으로 돼서 그렇겠죠. 이분도 좀 말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검찰 넷, 그 다음에 뒤에 경찰 넷 와서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적에 이렇게 혈안이 돼서 동양 첩보를 구분하지 않고 이 내라고 계속 독촉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특감반에서는 원래 특감반은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족, 특수관계인 등만 하는데 보고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사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독촉을 하다 보니 동양 첩보를 이렇게 보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특감반의 동양 첩보 활동이 적폐청산이나 검찰 수사와 연계가 됐나? 그러니까 문 정권이 과거 정권들을 보복하면서 적폐청산이라고 한 부분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권 초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비리 의혹을 보고서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민간기관에 가까운데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주요 사업이었으니 굉장히 좋아했고 이렇게 국정농단 냄새가 폴폴 나는 마음에 드는 정보라고 환영을 하고 엄청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민간인 정보를 얼마나 보고했냐라고 물으니까 동양 첩보 합쳐서 한 130건인데 동양이 대부분이고 첩보가 30건인데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걸 추리면 한 20건쯤 됐다. 자,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썼다고 청와대는 이야기하잖아요. 김태호가 임의로 그런 사찰을 막 하고 다녔다. 과연 그런 거냐, 개통을 밟아서 했냐라니까 특감반에서 동양 첩보 130건을 썼는데 정식 보고로 채택되지 않고 거부당한 거는 4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4건만 하지 말았지. 나머지는 다 장려, 독촉, 방조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래 기억하냐니까 거부됐을 때는 자기가 하드 카피를 갖다가 반송을 받으니까 확실히 안다라는 거죠. 자, 조국은 민간인 사찰하지 말라고 했다라는데 하니까 1년간 민간인 사찰을 계속 보고했고 실제 경고를 받았다면 그렇게 보고를 했겠냐? 경고 없었다. 특감반 출범 직후부터 2018년 3월까지 9개월 동안에 매월 격려 차원에서 다른 팀원보다 자기가 10만 원씩 더 받았다는 거예요. 1, 2등 하면 10만 원씩 더 주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격려금까지 줄 정도인데 경고를 하다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관련 보고를 계속 9개월 동안 올렸고 경고한 사안을 격려해 주냐?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의 파일을 보면 1년간 매월 민간인 사찰을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거를 처음에 쓰게 되냐라고 하니까 청와대는 김태호가 민간인 보고를 올려서 엄중히 경고했다는데 김태호는 특감반에서 지가 1, 2등을 자주 매주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월별로 또 등수까지 매긴대요. 개인별로 실적을 매겨 점수화하는데 자기는 2017년에 6번, 2018년에 3번 등 9개월 동안의 연속으로 실적 점수에서 1, 2등을 해서 계속 봉투를 받았다. 상위 2명, 8명 중에서 1, 2등은 봉투를 준다. 1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박형철이가 준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정보 수집하지 말라 했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매월 민간인 동향을 첩보를 보고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안 했을 것이다. 비서관이나 특감반장이 수동적으로 보고받는데 그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찰해라고 지시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거를 보고 받아서 이렇게 챙긴 게 아니라 이거를 하라고 지시도 했다. 그럼 어떤 민간인 사찰을 시켰냐 하니까
동양 첩보를 임의로 쓰는 게 아니다. 외건을 하면서 이인거리한테 이런 게 있다. 써도 되냐 하면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왜? 괜히 실컷 이렇게 길게 몇 장을 써서 일주일 내내 일해서 내면 그거 빠꾸되면 곤란하니까 처음부터 제목을 이야기해서 하라 하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배기를 보여주고 시키면 했다는 겁니다. 이인거리한테 직접 보고했냐? 특감 김태곤 데스크한 게 김태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인거리한테 대체로 직접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고한 동향이나 첩보 이 맛배기는 텔레그램으로 이거 할까요? 하면 그래 오케이 응 뭐 이렇게 지시하면 그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 지시와 세부적 지시를 사찰에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했는데 어떤 걸 해오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테마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냐 하니까 2017, 18년에 갑질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불공정 갑질 행위를 찾아오는. 불공정 갑질은 기업이지요. 무슨 공무원이 불공정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채용 비리, 지역 토착 비리도 시켰고 이런 것들이 다 민감 부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재건축 가상화폐 비리도 하라고 했고 시멘트 업계 불공정까지도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멘트 갑질도 텔레그램으로 이인거리한테 보고했냐? 당연히 했다. 그랬더니 오케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관계기관에 청와대가 이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간인 사찰을 밥 먹듯이 해왔고 다른 특감 반원들도 기본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다. 밥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주일에 기본으로 첩보를 한 건을 내고 그 다음에 동향도 여러 건 갖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이제 이걸 내면 한두 명이 빠지기는 하지만 5건 이상씩은 계속 특감반장 반부패 비서관한테 올라갔으니 1년에 250건은 받아봤을 거고 자기 것도 한 20% 최대 20%가 민간인 것이었고 사립대 교수 동향도 반 페이지 넘게 보고했다. 자, 이런 동향들도 매주 5건씩 이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감 반원들도 전부 이런 민간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첩보하고 동향은 이런 일이 있더라 쓰는 것은 동향이고 첩보는 이제 아주 자세히 그 일에 대해서 파헤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썼고 건설 환경 분야도 쓴 걸 남이 쓴 걸 봤고 자, 김기현 서울 울산시장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쓴 것도 봤다. 그래서 금요일에 대체로 동향을 모았다. 그래서 동향 보고서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감 반원이 매주 동향을 제출해야 되니 이 소재에 쪼달려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동향도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슈가 될 만한 동향을 민간인 동향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수사관이 대검에 있을 때 범정에서 맨날 쓴 게 이런 동향이었는데 그거 검찰총장이 받아봤는데 그런 거를 지금 자기가 똑같은 일을 했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가 홍준표 자금 모금 시도 이런 보고도 했고 가끔씩 이제 회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회식 때는 이제 술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 동생, 회장 동생, 코리아나 호텔 사장 자살 부분도 이렇게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감반 데스크가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배우자가 자살했는데 그 동향을 확인해라고 아주 은밀하게 구두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텔레그램도 아니고. 그러니까 흔적을 안 남기려고 지시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고소장에다가 유언장까지 다 첨부해서 줬다. 카드라가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나 호텔 거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김 수사관이 개인으로 했다. 조국도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가상화폐 부분과 관련해서 뭐든 좋으니 갖고 오라고 했고 과거 노무현 정권 사람 것도 갖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부 사람들이 같은 편인데 왜 그 사람들 걸 집중으로 갖고 오라 했냐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말했는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주식회사,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민간인 회사인데 여기에 심지어 이 쫓아낼 사람이 비위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활적폐라면서 조사해라는 거예요. 그 생활적폐가 웃겠다는 겁니다. 그 민간 회사의 임원이 노래방에서 접대부 도움을 받았다. 그걸 갖다가 조사해라 시켜서 안 하겠다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공기업으로 잘못 알았다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거고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작성도 김 수사관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건 환경부가 거짓말한 거고 처음부터 이 330명의 각종 공공기관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열심히 조사하라 했다는 겁니다. 자, 환경부에 가서 별일 없냐 물으니까 그 자료를 이미 어떻게 알았는지 다 만들어 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서 이인거리한테 보내고 종이로 받은 것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뭐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오 그래 하고 받아서 가더라는 거고요. 자,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자신들이 임명한 환경부 장관을 잘라야 되니까 김은경이 뭘 잘못했는지 쓰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감반이 만들어지자마자 이 330개 공공기관의 이런 리스트를 쭉 작성해서 이 특이 경력을 표로 만들으라고 쭉 했고 문건을 만드는 다음에는 이 임기가 많이 남은 사람들부터 여러 가지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그걸 갖다가 20, 30명씩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한 30개씩 하면 38, 24, 240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이 기관장 간사들에 대한 세평, 즉 쫓아낼 만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감반들이 이것을 작성해서 이인거리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자,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는 김태우가 한 일이라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 불법 사찰을 지시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전 정부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쫓아내놓고 처벌해놓고 이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이 제일 먼저 폭로한 우윤건 1,000만 원 관련해서 건설업자가 지금 우윤건을 최근에 고소를 했습니다. 우윤건은 거짓말이라고 했지요. 자, 김태우 폭로 한 달 만에 우대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해온 장씨, 건설업자 장씨가 우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로 고소를 했습니다. 억울해서 참을 수 없어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었던 우대사를 만나 조카를 포스코 좀 취업시켜달라고 두 차례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16년에 우대사의 척근은 장씨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았지만 취업이 안 되니까 안 됐으니 취업 사기다라고 이 당사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사와 청와대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지만 검찰은 수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건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김태우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확실하게 신동아에 정언을 했고 21일 날 기자회견에서 다 밝히겠답니다. 김태우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김태우는 끝까지 갑니다. 뉴스 브리핑도 열심히 돕겠습니다.